게이트키가 없는 네트워크는 시벌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시벌 공격은 어떤 한 공격자가 여러 개의 식별자를 가지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사토시는 이렇게 기술했다. 관례상 블록체인의 최초 거래는 블로그 창시자가 소유한 새로운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코인을 처음 사용하는 특별한 거래인 것이다. 이로써 노드의 유인책을 제시해 네트워크를 뒷받침한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로 하여금 블록을 만들고 이전 블록에 이어가도록 만드는 유인책이다. 사토시의 프로토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얼리 아답터들에 대한 멋진 보상책이다. 최초 4년간 채굴자들은 블록마다 50비트코인을 받는다. 이후 4년마다 블록당 보상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25비트코인, 12.5비트코인 등 지속적으로 감액된다. 반감기. 그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함으로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공을 지향할 수 있는 유인책을 지닌 셈이다. 채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원장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요소이며 단지 채굴과 거래에 참여하는 유인에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된 사용자 계정은 암호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토시는 컴퓨팅 파워 소유자들을 경제적 단위로 선택했다. 여기에서 채굴자들이 보상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다면 네트워크 외부 자원, 즉 전력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로 채굴자들은 같은 높이의 유효한 블록 2개를 동시에 발견하며 나머지 채굴자들은 다음에 어떤 블록을 세울지 결정해야 한다. 보통 그들은 2개를 세우기보다는 이길 것이다. 예상하는 하나를 골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리 능력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치를 잃은 전략이 되어버린다. 가장 긴 체인은 최대 작업량을 표방하며 참가자들을 이를 선택해 블록체인의 표준적 상태를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이더리움은 코인의 소유자들을 리플과 스텔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경제적 단위로 선택한다. 이런 하부 기제에 깃든 역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P2P 네트워크를 위해 봉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어 경제적 단위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평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자신이 온라인 안에서 받는 평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컴퓨터가 복수 역할에 배치될 수 있는 시빌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이덴티티, 즉 신원이란 다면성을 갖고 미묘한 의미를 지니며 일시적 속성을 띈다. 타인의 모든 측면을 알아채는 사람은 드물다. 미묘한 차이점이나 다면적인 신원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우리의 신원을 드러내기 위해 추가적인 문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가 없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협업하는 사회적 범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스텔리와 같은 블록체인에서
좋은 시작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 휴대 가능한 평판 및 디지털상에서 영속하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가치를 보존하는 또 다른 돌파구는 소프트웨어의 통화 정책을 싣는 것이다. 닉 서버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가 사용했던 모든 금전은 어떤 식으로든 보안에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죠. 사기 정도가 대상이었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제는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사토시는 부르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의 발행 규모를 2100만으로 제한했다. 블록체인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절반으로 감액되고 1시간에 6블록으로 집계되는 현재의 채굴 비율을 감안하면 2100만의 비트코인은 2140년 경에야 전액 유통되리라 생각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관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평가절하를 실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토시는 불의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의 발행 규모를 2100만으로 제한했다. 블록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절반으로 감액되고 1시간에 6블록을 집계한 형태의 집계되는 현재 채굴 비율을 감안하면 2100만의 비트코인은 2140년경에 전액 유통되리라 생각한다. 비트코인 반감기 2100만 제한 2100만으로 제한 2100만 제한 우리가 블록체인에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은 통화로 국한되지 않는다. 블록스트림의 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1994년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세상을 향해 여기 당신 앞에 획기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이 시작되었죠.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힐은 자산증명 인증에서부터 자산증명 소유권 증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는 비트코인을 콩벅스로 견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의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프로타고니스트를 고용해 당신으로부터 일부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니면 닐 스티븐은 소설 스노크래시의 내용으로 주인공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해커이자 미디어를 위한 피자 배달 운전수다. 메타버스 또한 스티븐슨이 소설 속에서 장작 가상의 세상으로 가상현실에 기반한 미래의 인터넷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콩벅스로 교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의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를 고용해 당신으로부터 일부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니면 스스로 오아시스 다수 유토피아로 구성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입니다. 부활절 달걀을 찾아 힐라데이트 토지를 차지한 다음 이를 통해 획득한 오아시스에서의 가상의 지위를 구글에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프론토를 이용하기 위한 자동운전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프론토 2011년 어니스트 클라인이 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러가지 이기와 지구 온난화로 겪는 2044년의 지구에서 인류는 제임스 힐레데이라는 인물이 창조한 가상의 세상으로 도피한다. 오아시스 안에서 부활절 달걀을 찾는 사람은 부를 보장받고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토론토 여행하기 위한 오아시스에서 가상의 지위를 구글에 양도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물 인터넷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디바이스를 등록시키고 각자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미 인텔은 이렇게 하고 있다. 복수 신용화폐를 쓰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완료한다. 힐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를 규정하고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할 수 있죠. 새로운 블록체인을 부트스트랩할 필요 없이 스스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행동할 수 있어요. 신용화폐와 달리 각 비트코인 8개의 소수 자리로 나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일 거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를 결합시키거나 분리할 수 있다. 이는 곧 시간 단위가 여러 번 경과하는 경우 입력값이 복수의 출력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서비스 사용을 측정하며 주기적으로 소규모 결제를 실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 경제의 함의 제2세대 인터넷에는 이 모든 것을 간파했다. 지금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조차 적절한 금전적 유인책을 갖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을 올려야 하는 온라인 토론 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은 생각해보라.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아 평판이 나빠진다면 이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트롤은 발붙일 여지가 없는 P2P 네트워크, 이어진 태양광 패널들을 생각해보라. 패널을 소유한 집주인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가로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보상을 받는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코드 제공 대가를 보상해 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상상해보라.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토론토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낸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트롤이라 한다. 트롤은 인터넷 토론방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트롤이라고 한다. 보안 원칙. 보안 정책은 단 한 점의 실패도 없이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로써 모든 행위는 기밀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부인 방지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모든 참여자는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부주의한 행동의 결과는 부주의하게 행동한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170페이지. 해결해야 할 문제. 해킹, 아이디 절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피싱, 스팸, 밀웨어, 랜섬웨어 등은 개인의 보안을 해치는 사건들이다. 제1세대 인터넷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반을 저감하기는커녕 개인과 기관, 경제활동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의 하는 일이 없었다. 보통의 인터넷 유저는 이메일과 온라인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엉성한 암호에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나 직원들이 더 강력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금융중개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보안기술 개발에 전문성이 없다. 사토시가 백서를 발견한 바로 그해 BNY, 멜론, 컨트리웨이드, GE, 머니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데이터에 구멍이 뚫렸다.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이 그해 보고된 아이디 도난 사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에는 5.5%가 5.5%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의료 분야에서 정보 유출이 늘어나 전체 사례의 42%를 차지했다. IBM은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평균 비용이 매년 38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의료 분야의 아이디 사기 사건으로 개인당 발생하는 비용은 13,500달러에 근접하며 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다음에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해킹에 노출될지 알지 못한다. 디지털 혁명의 다음 단계가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포함한다면 해킹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돌파구. 사토시는 보안 플랫폼을 수립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공제키 기반 구조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공개키 기반 구조는 비대칭의 암호기법의 진보된 형태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은 서로 달리 작동하는 두 개의 키를 얻게 된다. 하나는 암호화를 위한 키이고 다른 하나는 복호화를 위한 키다. 따라서 비대칭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제 민간 분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개키 기반 구조의 장으로 자리 잡았고 전체적으로 미 국방성의 일반 접근 시스템에 이어 2위를 자랑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등장한 비대칭적 암호 기법은 1990년대 프렌터 굿 프라이버시와 같은 이메일 암호화 프라이웨어의 형태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프리티 굿 프라이버시는 상당히 안전하면서 사용하기가 까다로웠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람이 이를 사용해야 하고 일방이 지닌 두 개의 키 및 모두 공개키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스워드를 리셋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만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린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버트루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메일 암호화 사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메일의 50%만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되며 정당간 이메일 암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는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한다. 이는 암호화, 복호화 작업 없이도 메시지를 보호할 수 있는 코드 모음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각자의 공인인증서가 신청하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구글, 아웃룩, 야후와 같은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들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체계가 실패한 이유는 유인이 부족해서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프라이버시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유인으로 부족했다. 안드레스 안토노플로스가 한 말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공개키 기반 구조를 널리 차용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모든 가치의 거래에 적용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공유하면서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치아간 방화벽,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보호, 해커들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교환할 수 없다. 라면 대단히 개인적인 정보와 디지털 자산들을 안전하게 블록체인 상에서 교환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전자화폐는 파일에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해시가 지시하는 거래 형태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전자화폐는 파일에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해시가 지시하는 거래 형태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암호화된 해시. 사용자들은 그들의 화폐에 암호를 붙여 놓고 이를 직접 거래한다. 이와 같은 보안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비밀 키들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보안 기준을 중요해진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미국 국립표준기술국이 내놓은 SHA-256 상에서 운영된다. SH-256은 매우 잘 알려지고 제대로 수립된 체계로 미 연방정보 처리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블록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계산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산 장비는 퍼즐을 풀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벌기 위해 상당한 전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지분 증명과 같은 기타 알고리즘은 이에 비해 에너지가 덜 소요된다. 보안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비밀 키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보안 기준은 중요해진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미국 국립표준기술국이 내놓은 SHA-256 상에서 운영된다. SHA-256은 매우 잘 알려지고 제대로 수립된 체계로 미 연방 정보 처리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블록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계산이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블록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계산이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한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여기가 미국 국립표준기술국 미국 국립표준기술국 SHA 256 이 강의 초반부에 언급했던 오스틴 힐의 발언을 생각해보라. 그는 알고리즘에서 최신 최고의 것을 결코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블록스트림에서 암호학자 애덤 백과 일하는 그는 작업 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우려를 표명했다. 나는 지분 증명이 끝내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지분 증명은 그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토큰을 지닌 사람들이 합의를 결정하는 시스템일 뿐이죠. 하지만 작업 증명은 본질적으로 물리학 속에 깃들어 있어요. 내가 이 시스템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결국에 가장 긴 체인이 가장 안전한 체인이 되고 만다. 사토시의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성숙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 유저와 채굴자들의 안정적인 자리잡힌 덕분에 보안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해킹하려면 짧은 체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네트워크 중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체인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이 확보한 잠재된 처리 능력을 모든 컴퓨터와 CPU를 비트코인 채굴과 온라인에서 단절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겨냥해 조종하려 들고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블록체인 경제의 함.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안은 사회에서 개인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오늘날 전자신호는 우리의 방화벽과 월렛을 뚫고 침투할 수 있다. 지구 저편에 있는 도둑들이 우리 월렛을 털어가거나 차를 훔쳐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디지털 틀과 플랫폼에 많은 것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진다. 하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안전한 설계와 투명성 덕분에 가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호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원칙.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아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 결정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자체를 존중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강파할 수 있다. 사토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필요를 없애버렸고 이로써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알 필요가 없어졌다. 엔카우키어는 이렇게 말했다. 난 많은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눠 왔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었죠. 물론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데이터 아키텍처와 프로그램 디자인을 삼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해결해야 할 문제.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인터넷이 20년 역사상 공장 부분과 민간 부분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모두가 개인과 기관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 온 사방의 사람들은 기업이 이른바 사이버 클론을 만들어 디지털 세상에 정보를 캐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감시 체제를 양산하고 있다. 미 국가안전보장국이 영장 없는 인터넷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도 이러한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이중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커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카부키어는 이렇게 말했다. 제로섬 게임, 양자택일의 명제, 이기고 치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앞에 닥친 과제이며 비생산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제로섬 모델이 아닌 포지티브섬 모델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당신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그와 배치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구. 사토시는 네트워크 계층에 아무런 아이디 식별 수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를 이메일 주소, 기타 개인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고 사용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사토시는 다른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누군가의 데이터를 알아낼 필요도 없었다. 저의 소스가 오픈된 소프트웨어는 사고, 리더십 마케팅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했다. 스위프트는 이런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스위프트는 아이디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는 이런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스위프트는 아이디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 스위프트 오피스들이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스위프트의 가입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탁방지법과 고객알기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본인 확인 계층과 인증 계층, 거래 계층이 떨어져 있다. 이로써 A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에다 B의 주소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너는 누군가의 아이디를 알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A 당사자가 일정 비트코인 양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거래를 승인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A의 메시지가 B의 주소와 이어진 거래의 결과들이며 아직 비트코인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B가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순간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B가 그 비트코인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아이디 확인 모델이 바탕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와 비교해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될 때마다 왜 수백만 명의 주소와 변화, 진화, 전화번호가 도난당하는지 알 수 있다. 최근의 데이터 침해 사례들이 도난당한 정보의 숫자를 생각해보라. T-모바일 사건에서는 1500만, JP 모건 체이스에 있는 7600만 회, 앤섬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에는 8000만, 이베이에서는 1400만, 인사관리처는 3700만, 홈데포는 5600만, 타깃은 7000만, 소니는 7700만 건이었다. 또한 항공사, 대학, 가스회사, 전략회사, 병원 등 중요한 사회기반의 시설에서도 소소한 유출 사태가 발생됐다. 블록체인의 참가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에 어떤 자세한 정보를 덧붙이거나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나다. 블록체인상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끝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소프트 프로토콜에서 특정한 거래나 환경에서 원하는 정도다. 프라이버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디와 이 세상과의 상호 교류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퍼스널 블랙박스 컴퍼니라 불리는 스타트업은 소비자 데이터와 대기업의 관계를 다루려 한다. 그들은 대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도록 도와준다. TB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 할로 클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니레버나 프루덴셜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데이터 관계를 수립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경감하고 싶어요. 그들은 데이터가 기업에서 점점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보안 위험이 없이 고객에게 익명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마치 제약회사가 환자의 관련 상태만을 알고서 실행하는 일상실험과도 비슷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이나 회사 이익을 대가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후에 가서는 PBB의 플랫폼이 공개키 기반 구조를 힘차게 되고 이후 소비자들만이 개인키를 통해 데이터에서 접근하게 된다. 심지어 PBB조차 소비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선별적인 확인 절차를 아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오스틴 힐은 이를 인터넷과 연관지었다. IP 주소를 공격적인 아이디로 쓸 수 없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자체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 참여할 IP 주소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전 세계
곳곳에 피켓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수준의 익명성을 누리면서 엄청난 혜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했죠. 비트코인은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네트워크 자체는 아이디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적절한 네트워크 설계를 위해 바람직한 말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공격적인 반면 사용자들의 아이디는 익명성을 꾸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공격 특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잘 드러난다. 누구나 언제든 블록체인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감독하거나 침투를 기록하는 중앙 조직에 저장되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누가 또는 무엇이 특별한 공개 키를 보유하는지 알기 위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삼각 측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송자는 수령자가 알아야 하는 메타데이터만 보낼 수 있다. 나아가 누구나 복수 공개 개인을 키세트를 소유할 수 있다. 마치 누구나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복수와 장치, 인터넷 접속, 포인트, 어떠한 주소를 가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긴 해도 타임 언어와 같이 IP 주소를 할당하는 티켓 서비스 업체들은 아이디를 계좌에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카톡을 넘기기도 한다. 아마 마찬가지로 당신이 비트코인 월렛을 코인베이스와 같은 인증된 온라인 교환소를 통해 취득한다면 이러한 교환소는 지금 세탁 방지 고객이 알기 기준에 따라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코인베이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당신의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액세스 장비가 송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신의 IP 주소, 디바이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에는 ID 식별장치, 디바이스 이름과 종류, 운영체계 위치, 당신의 브라우저 타입,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우리 사이트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트래픽,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당신이 접속한 페이지와 같은 표준 웹 로그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교환소들을 상대로 이러한 종류의 사용자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상대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이해관계가 합의한다면 모든 종류 거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계속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투명성이 근간을 차지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회사들이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들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신뢰란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를, 기관과 제도, 공직자에게는 투명성을 뜻한다. 이런 정보는 우리는 당신의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액세스 장비가 송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탁 방지, 고객 알기 기준에 따라 실사를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코인베이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당신의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액세스 장비가 송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신의 IP 주소, 디바이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에는 ID 식별장치, 디바이스 이름과 종류, 운영체제, 위치, 당신의 브라우저 타입,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우리 사이트와 사이에 오가는 트래픽, 우리 웹사이트에서 당신을 접속할 페이지와 같은 표준 앱 로그,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접속한 페이지와 같은 표준 앱 로그 정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포함되나 이를 국한되지 않고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교환소들을 상대로 이러한 정보의 사용자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하지만 블록체인을 상대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교환소들을 상대로 이러한 종류의 사용자 데이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압수수색할 수 없다. 블록체인은 불가능. 모든 이해관계를 합의한다면 모든 종류 거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계속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투명성이 근간을 차지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회사들이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들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신뢰란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를, 기관과 제도, 공직자에게는 투명성. 블록체인의 경제적 함의. 분명 블록체인은 감시사회로 쏠리는 현상을 제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 기업의 빅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기업이 당신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로벌 인터넷 시대를 경험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이 개인들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인의 건강과 피트니스에 관한 데이터, 매일 다니는 장소, 가정에서의 삶 등이 이러한 대상에서 급속도로 포함되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매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파우스트식 거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아 디지털 정보의 조각들을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자세한 로드맵으로 변경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내일의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가상의 세상에서 당신의 아바타들을 소유하게 되고 이 아바타는 현실 속의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가상의 당신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오직 사회적, 경제적 교류에서 요구되는 정보만을 당신의 지시에 따라 공개하고 제3자가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에서 프라이빗 데이터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를 가리켜 리틀 데이터라 부른다. 빅데이터에서 이 아바타는 현실 속 당신을 반영하게 된다. 현실 속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가상의 당신은 당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가상의 당신은 당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오직 사회적, 경제적 교류에서 요구되는 정보만을 당신의 지시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고 제3자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의 가치를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에서 프라이빗 데이터로 옮겨가는 과정, 이를 가리켜 리틀 데이터라 부른다. 리틀 데이터. 보존의 권리. 보존된 권리. 원칙. 소유권이란 투명하고도 집행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되고 또 존중된다. 모든 인간은 보호할 수 있고 보호받아야 할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돈, 성공, 권력을 바라고 옳지 못한 일을 하기도 동의하는 것이 바로 파우스트 거래다. 많은 사람이 매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파우스트식 거래. 이것은 돈, 성공, 권력을 바라고 옳지 못한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것이 파우스트식 거래. 해결해야 할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181페이지 해결해야 할 문제. 디지털 경제의 초창기에는 이러한 권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발견하는 문제가 주된 화두로 등장했다. 인터넷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 뉴스,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매체로 자리잡았고 시, 노래, 이야기, 사진, 음향과 영상물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이제 우리는 미국 통일 상법전을 온라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물리적 세상에서 영역을 넓혀왔고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협상하거나 재결할 필요를 배제할 수 있었다. 예컨대 치약처럼 가격이 아무리 작은 품목이라도 예외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거래를 수행하는 미국 미들맨들을 신뢰해야 했고 미들맨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중간 상인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조정하는 중개인, 중개자를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중간 상인, 미들맨. 이 과정에서조차 우리의 거래를 수행하는 미들맨들을 신뢰해야 했고 그들은 거래를 거부하고 연기하고 그들의 계좌에 금전을 유보하거나 은행업계에서는 이를 유동성이라고 부른다.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어느 정도 사기 행각을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적법한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발언, 평판, 참여에 대한 권리를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누군가를 검열하고 비난할 수 있었다. 또한 비용을 들이거나 자신의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타인을 차단할 수 있었다. 영화 제작사들은 몇십 년 전 제작한 영화들의 배급, VOD, 서비스, DVD, 판매, 케이블 방송사 판매 등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팬들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올리면서 수익원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돌파구. 화폐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증명은 거래를 타임스 템프로 기록한다. 작업 증명. 모든 참여자가 블록을 나눠 가진 후 블록 내에 들어있는 암호를 풀면 채굴하면 암호를 푸는 것을 채굴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암호를 많이 해독할수록 많은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블록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고 검증해 새로운 블록을 인정받게 하는 절차이다. 암호를 너무 빨리 풀 경우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아지면 암호의 연산 난이도가 높아진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단순 거래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고성능의 장비를 통해 채굴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형 채굴자들이 운영 권한을 독점할 수 있고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 안정적인 혁명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POS, POI 등이 등장했다. 지분 증명은 POS, Proof of Stake, POS나 POI는 시중의 가상자산을 거래, 빈도, 양 등을 고려해 암호를 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먼저 POS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분이 많을수록 많은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즉, 채굴량의 보유 지분을 곱해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피어코인에 처음 적용했고, 네오 스트라티스 등도 이 방식을 활용한다. 중요도 증명 POI는 가상자산 네트워크에서 활용한 기여도가 클수록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POS처럼 지분이 높은 참여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여자와 거래를 했는지 등 활동량이 많을수록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NEM 등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결제와 정산이 실행되는 것은 최초 이래의 소비만이다. 공개키 기반 구조와 결합한 블록체인은 이중지불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유통 중인 화폐의 귀속 주체를 확정해 준다. 여기에서 개별 거래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철회할 수도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블록체인상에서 우리 것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실물자산, 지적재산권, 일신 전속적 권리를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또한 변호사의 지위, 회사 임원 등의 역할과 같은 대리인의 권한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퍼스널 블랙박스 할록 컬리는 이를 아름다운 것이 표현했다. 인류가 사회적 소통을 시작한 지 수천 년간 사람들은 참여권을
빼앗길 때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와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도움권을 훔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원장으로서 존재증명과 같은 틀을 통해 등급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블록체인상 거래, 소유권, 영수증, 증명서 등을 암호화해 기록한다. 존재증명은 원본 문서를 복원하고 있지 않는다. 문서의 해시는 사용자의 개인 정비에 의해서 계산될 뿐 존재증명 사이트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컨텐츠의 비밀을 보장할 수 없다. 중앙기관이 존재증명을 폐쇄하더라도 증거가 블록체인상에 남아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검열 없는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계약상 권리를 경영하거나 이행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수 권리나 복수 당사자들을 수반한 복잡한 거래를 위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했다. 이 계약은 블록체인상에서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셈이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계약상 권리를 집행하거나 이행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수 권리나 복수 당사자들을 수반한 복잡한 거래를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 계약은 블록체인상에서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셈이다. 싱크탱크로 유명한 셀프-에어 시스템의 대표 스티븐 는 이렇게 말했다. 계약 내역과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교차점에서 스마트 계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법률의 디지털 원리를 이해할수록 모든 국가는 바로 이 일을 시작하리라 생각합니다. 각 관할자마다 정확하고도 디지털한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과 법률 사이의 번역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법률 사이의 중도를 제거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계약에서는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마치 작곡가가 완성된 곡을 음반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약 조항을 양도 유효기간, 제작자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작곡가의 비트코인 계좌로 흘러 들어갈 저작권료, 액수, 계약의 종류, 사유를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작곡가와 계좌에 30일간의 비트코인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작곡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제작자들은 더 이상 블록체인에 등록된 작곡가의 작품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이행하려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이행하려면 작곡가의 제작자 또한 제작자의 재무팀과 법무팀 담당자들끼리까지 모두 그들의 개인 키로 서명을 마쳐야 한다. 자산의 소유자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지원을 끌어모으고 블록체인상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은 계약 속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소유자들이 권리를 명확히 상수하며 권리를 집행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와 관련한 대리인 고용계약은 매니저들의 결정 권한을 명시해 대리권 범위의 권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행위를 기술한다. 스마트 계약은 현실의 계약을 비롯해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전례 없는 방법이다. 안토니오
노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통제 수단을 지닌 대규모 거래를 수행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도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중서명 계정 내에서 복수 서명이 완료되어 완벽하게 거래가 검증됐다면 해당 거래가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거래는 이행될 수 있고 한 번 이행한 계약은 취소 불가능하죠. 중앙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네트워크의 합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다중서명 계정 내에서 복수서명이 완료되면 완벽하게 거래가 검증됐다면 해당 거래가 네트워크에 검증 가능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로 검증 가능했다면 해당 거래는 이행될 수 있고 한 번 이행한 계약은 취소 불가능하죠. 중앙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네트워크 합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률과 재무 모두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약 결과의 높은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압류되거나 정지되거나 다른 비트코인 주소로 이전할 수 없다. 서명된 계약은 매체로 사용하는 지점으로부터 임의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드를 전송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안토노플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끈 다음에도 단파 라디오를 통해 무스 부호를 해당 거래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은 내 통신을 검열하려고 했지만 스카이프로 웃는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것처럼 해당 거래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편에 있는 상대방이 거래를 해독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한 나눔,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상으로 보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무언가를 검증 가능한 수학적 확실성을 지닌 무언가로 변환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생각해보라. 지적재산권,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 모두에 해당된다. 비트페이의 CEO 스티븐 페어는 이렇게 말한다. 소유권이란 정부나 기관이 당신의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유권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방해해 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소유권이란 정부나 기관이 당신의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소유권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방해해 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기관이 당신 권리를 지켜줄 것이며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든 기관이 당신 권리를 보호해줄 것이며 당신 아이들을 보장합니다.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이 기록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엘리어트 트림은 권리의 피라미드 이론을 작성했다. 권리의 피라미드 이론. 이 이론은 차용한다면 자원을 공유한 커뮤니티들은 권리의 스펙트럼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곧 권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자원에 접근하고 접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정된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며 제3자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인들이 있다. 또한 접근 및
배제의 권한을 넘어 권리 권한을 보유하는 권리자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 사용, 배제, 권리의 권한뿐 아니라 자원을 매각할 수 있는 소유자들, 예컨대 양도 권한을 보유하는 소유자들이 있다고. 이제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권을 생각해 보라. 퍼스널 블랙박스 쿨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델은 정말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는 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권리를 나타내거나 집행하고 개인의 데이터로 가치를 뽑아낸다. 블록체인은 목표와 기술이 동일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를 보호하기보다는 이처럼 특별한 데이터 묶음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창조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데이터를 창조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정서적으로 더 많이 밀착되어 있고 서로에게 회사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카이프는 인터넷에서 음성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본적인 음성 통화 이외에도 화상전화, 메신저, 화면 공유, 연락처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카이프이다. 블록체인 경제의 함의. 블록체인 경제의 함의 경제적 설계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집행하는 것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영과학 분야에서 홀라크라시 운동, 자율적이면서 자급자족인 조직의 의미로 조직의 유익의 질서를 폐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가 홀라크라시 운동이다. 홀라크라시 운동은 논쟁의 대상까지는 아닐지라도 흥미로운 사례인 것만 분명하다. 이 운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전체의 일부로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아울러 제시한다.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의 결정 및 실행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질문의 대답은 스마트 계약에 나열되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한다. 이로써 의사결정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인센티브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분명 기술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퍼스널 블랙박스, 프라이버시 틀을 뛰어넘는 것, 더 큰 차원의 문제다. 퍼스널 블랙박스는 개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권리 자체뿐만 아니라 발전을 거듭하는 권리 관계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관리 체계에 대한 투표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리 체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권리를 열거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개인이 민간활동에 관여하고 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투표권이란 기부 성향, 평판, 시간, 비트코인, 제3자의 유형자산, 지적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4차 산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187페이지 7. 편입 원칙 경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할 때 최고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는 곧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주의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분산 자본주의를 위한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할 때 최고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는 곧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주의 재분배에서 그치지 않고 분산 자본주의를 위한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 자본주의 플랫폼, 분산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재분배에서 그치지 않고 분산 자본주의를 위한 플랫폼이 생긴다. 분산 자본주의 해결해야 할 문제. 제1세대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술, 지파인 같은 일들을 펼쳐졌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처럼 세계 인구 대다수가 이처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술로서의 접근이 해제될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경제적 기회로 접근 또한 가로막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통신수단이 모두에게 반영될 됨을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선사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기회와 기초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는 20억 명에 달하고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번영의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모바일 통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사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카메라와 QR코드가 결합된 모바일 결제 앱을 배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개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로 말미암아 소액결제는 실용성을 상실한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단에 있는 소비자들은 최소한 은행 잔고, 최소한의 결제 금액을 유지하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래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다. 인프라 유지 비용은 소액 계좌의 이윤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돌파구요. 사토시는 인터넷 스택의 최상단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사토시는 누구나 간편결제 검증이라는 SPV라는 부르는 모드를 통해 블록체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모드는 휴대전화상에서 작동하며 블록체인 모바일화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바일일 수 있다. 지금은 휴대전화만 갖고 있으면 시장에 참여하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되는 등 하나의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은 휴대전화만 갖고 있으면 시장에 참여하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되는 등 하나의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면 은행계좌,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집주소, 안정적인 현지 통화 등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면 은행 계좌,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집주소, 안정적인 현지 통용되는 돈, 화폐를 얘기합니다.
통화 등이 필요 없다. 블록체인은 송금 비용을 현저히 낮추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실용을 획득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뜨린다. 또한 기업가들은 돕고 국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토시의 비전이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한 국가들을 점령한 부패 정부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면 중앙은행과 재무성을 통해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 제조 비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번다. 이를 시놉리지라 부른다. 유동성의 증가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불공정한 경제 현실이 이른바 막장으로 치닫는다면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시프러스나 그리스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기관이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자의 은행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노출된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을 더욱 믿을만한 지역에 더욱 안정적인 통화로 보관하려 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번 돈은 곧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들은 해외 언조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고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도우려는 모든 움직임에 규제를 부과했다. 음식과 약물이 필요한 엄마와 아이들에게서부터 전쟁, 가뭄, 기타 자연재해의 희생자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면 은행 계좌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출생증명서, 집주소, 안정적인 현지 통화 등이 필요 없다. 이것이 사토시의 비전이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한 국가들의 점령한 부패 정부, 무능정부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면 중앙은행과 재무성을 통해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 제조 비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의 이익을 번다. 이를 시놉리지라 부른다. 스펙은 동적이고 순차적인 자료 목록으로 시스템의 기억장치에 설치하며 한쪽 끝에서만 저장과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서브 프로그램의 호출과 복구를 처리할 때 이용한다. 시놉리지를 제가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시놉리지 플레이스에서 찾은 시놉리지 효과. 시놉리지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 화폐를 찍어내면 생기는 이익. 시놉리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놉리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놉리지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시놉리지. 이 세상에 유통되는 돈에는 시놉리지라고 하는 중요한 이익이 존재합니다. 화폐 주조 차익, 화폐 발권 차익이라고도 불리는
시뇰리즈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시 말해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정부 재원이 되는 시뇰리즈의 연간 총액은 유통 통화량 곱하기 시장 이자율 빼기 제조 비용 더하기 유통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시뇰리즈의 유래. 시뇰리즈란 봉건 시대에서 세뇨류, 즉 영주들이 화폐 주조를 통해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중앙은행이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뜻하며 국제적으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시뇰리즈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현대의 화폐에는 금이 들어가지 않고 중앙은행이 약속을 통해 발행함으로써 생산 원가가 매우 쌉니다. 과거 재정 적자에 시달린 미국이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무역 흑자에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던 것도 시뇰리즈 효과에 따른 것입니다. 시뇰리즈 효과의 부작용. 시뇰리즈 효과를 거대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시뇰리즈 효과의 부작용입니다. 전쟁이나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려고 돈을 마구마구 발행하게 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 오랜 기간 고통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뇰리즈 효과. 오늘날에는 화폐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에서도 시뇰리즈 효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발행되어 실제 사용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거나 또는 사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팔고 서로 바로 현금을 가지게 되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즉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수표가 발행되어 실제 사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은행은 바로 얻은 현금을 대출에 이용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 수입, 즉 시뇰리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뇰리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례 말고도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시뇰리즈 효과에 대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소액결제 서비스인 엠히트의 약자이다. 비트몹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100개국 이상에서 제공되며 엠히트사에 비트코인을 전송해 휴대전화 요금을 선결제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핵심 개발자인 개인 안드레센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경을 쓰는 거래만이 보입니다. 당신의 돈을 피어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떠도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오스틴 힐은 이렇게 말한다. 가난을 해결해야 하는 이머징 국가들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권리할 수 있을 믿을만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땅 주인은 바로 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그들의 가정 환경을 이를 멋지게 활용할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드레센은 인터넷 밴드위스에서도 닐슨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닐슨의 법칙은 통신망의 전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통신 네트워크 대역폭이 매년
50% 10년 동안 약 57배 증가하는 이론이다. 밴드위스는 데이터 통신에서 어떤 대역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 닐슨의 법칙은 통신망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통신 네트워크 대역폭이 매년 50%씩 10년 동안 약 57배 증가하는 이론. 이것이 바로 닐슨의 법칙이다. 고급 사용자들은 밴드위스는 매년 50%씩 늘어나고 있으나 매 대중의 밴드위스는 2, 3년 가까이에 뒤처지고 있다. 밴드위스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에 비해 뒤처지는 중이다.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매년 60%씩 증가한다. 무어의 법칙. 따라서 제이컵 닐슨에 따르면 밴드위스는 제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터페이스, 웹사이트, 디지털 제품, 서비스의 조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설계는 네트워크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의 기술에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편입이 지닌 의미는 필요의 평면을 최대한 넓혀서 생각하는 것이다. 고급 사용자들의 과학이 높이를 한정하지 않고 벽지의 수시로 정전사태를 겪는 최빈국의 사용자들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경제의 함의.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번영의 역설을 다룰 것이다. 초기의 인터넷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는지에서 나아가 서구사회의 번영 크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따를 것이다. 편입은 곧 번영의 초석이며 블록체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편입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자. 이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헤게모니의 종말을 의미한다. 헤게모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모니. 헤게모니란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이다. 헤게모니 싸움 이런 얘기 있죠. 주도권이다. 헤게모니 주도권.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루는 말. 사전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 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을 말한다. 오늘날 이 용어로 헤게모니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헤게모니 용어는 정치적 지배라는 함의, 머금고 있는 뜻,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국가기구나 정치사회가 그들의 법률적 제도, 군대, 경찰, 감옥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게모니는 지배집단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함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자발적인 도움을 어떻게 창출해내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헤게모니는 대부분의 이론가 비평가들은 헤게모니라는 말을 무심코 또는 정확한 의미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헤게모니는 마르크스주의적 포스트 구조주의적 비평에서 볼 때 이 용어 헤게모니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의미를 지닌다. 헤게모니의 이론적 개념이 정립된 것은 헤게모니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설자인 안토니오 그림시의 작업을 통해서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해석과 베네시터스 그로제의 관념 철학에 반대하여 변증법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통일을 주창하면서 헤게모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계문이 주도권이다. 또한 건강, 성별, 성정체성, 성적 취향, 다른 차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는 곳이 어디인지, 유치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기준으로 접근을 가로막을 막는 일이 없어지고 유리천정이나 교양 있는 백인 남성들에 대한 선호 풍조를 끝낼 수 있다. 유리천정은 소수 민족 출신이나 여성의 고위 경영자나 상위 관리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무형의 장벽이다. 미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N 카브키언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독일의 다시는 이런 길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생각했다. 우리는 국가 사회주의의 희생자 추념일 및 히틀러 체제 희생자 추념일에 독일 연방 대통령이 요하임 기우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음미했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는 기억만으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우리에게 선사한 목표를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에게 인류애를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표는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독일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한 다음에 발생한 시리아, 이라크, 다르푸스, 스레브니카, 르완다, 캄보디아의 대량 학살을 언급한 것일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애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이 말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애와 인간 기본권을 보유하고 유지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진실을 소통하고 번영을 나누고 기회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의 암세포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모든 사기적 거래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대담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스스로 판단해보라. 국지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원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조직, 기관을 구성하는 길잡이로 쓰일 수 있다. 진실성, 힘, 가치, 보안, 프라이버시, 권리, 편입을 설계의 목표로 삼는다면 경제구조와 사회제도를 다시 설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살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18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